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카페 쪽에서 사무관리론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향후 일단 자료는 카페에다가 다 올렸고요. 두서없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좀 보장하면서 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무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야지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크게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게 당연히 사무관리론에서 지금 오늘 해야지 되는 거 기출 핵심 1회서부터 9회까지 나왔던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고요. 그다음에 2차의 사무관리론은 전체 100분 중에서 이제 50분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가서 보실 때도 아침 11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보게 되어 있고요. 50분을 보게 돼 있죠. 다른 영상들 답안지 작성하는 것들은 기존에 올렸었던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혀 이제 사무관리론이 워낙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행정사의 공부 2차를 할 때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출 핵심을 먼저 오늘은 좀 다 보고요. 나중돼서는 기본 법령집을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렸죠.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는 법령집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차에 대해서 사무관리론에 대한 목차들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서설로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왜 사무관리론을 해야지 되는가라는 거죠. 이제 이 시험 자체가 행정사 시험인데요. 행정사 시험은 이제 행정사가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말을 나누게 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청과 말을 나누게 되어 있고 업무도 이쪽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무관리론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요, 행정청 내부에 있는 그 규정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행정협업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내부 규정을 배우게 되고 또 민원에 대한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행정사에 좀 특이하게 생소하지만 행정사에서는 꼭 해야지 되는 과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이 행정청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하고 일을 하는데 기업에 있는 어떤 과장님하고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과장님이 기업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떤 것을 하는지를 내부 규정 같은 거를 알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정청과 일할 때 내부 규정들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예측, 또 민원이 우리한테 이제 민원을 이제 대신 제기해 달라고 민원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한다 그러면 이런 내부 규정을 알고 또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알게 되면 상당히 원활하고 좋게 근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당연히 행정 절차라든지 행정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듀 프로세스 오브로, 그렇죠? 적정한 절차의 원칙, 이렇게 듀 프로세스 오브로, 오랜만에 쓰네요 이 말을. 그렇죠? 적법 절차의 원칙 같은 것들을 지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전반적인 기출이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지 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집 또는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기출 문제들을 다 2차 가서 쓸 수가 있을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1회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볼게요. 1회에 물음 1, 2, 3, 4가 나와 있었는데요. 1, 2, 3, 4가 나와 있었는데, 자, 기한문에 대한 검토 결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인에 대한 종류 폐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다운받거나 또 갖고 계시는 기출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문제집에서
내용을 다 보십시오. 근데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핵심을 파악을 하고, 핵심은 뭐 중심으로 하냐면 명사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명사 중심으로 가져가신 걸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은 뭐두 문자를 따거나 뭐 이러면서 제가 기존의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본다 그러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기한문, 과안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정부 3.0, 민원 24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 중에서 협업 시스템, 통합 전자 민원 창구,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4번에 나온 것은 다수의 기관을 연계하는 민원 처리 방식에 써라.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 써라. 예를 들어서 뭐를 위해서냐면 개별 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효율적 업무 처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안 와닿아도 됩니다. 향후에 할 목차,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차화하고 그 다음에 법률, 법령집, 3단 법령집 그런 것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어렵겠지만은 나중에는 다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2회에서는 이의 신청, 뭐냐면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써라. 그 방법과 처리 절차. 그다음에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라. 문서 또 나왔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와 닿지 않으십니까? 기한문, 문서 있죠.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성립, 성립시기, 효력 발생 시기. 야, 이런 걸 어떻게 쓰냐 그러는데 법령집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다 흔히 얘기하는 왁구를 다 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실명 관리에 대해서 쓰는데 목적, 정책 자료, 정책 결정 회의, 보도 자료, 실명 관리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손으로 손글씨로 해가지고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계신다기보다는 요거 한 장으로 앞뒤로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왔었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에서는 민원,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신청 접수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기관 간 업무 협조, 융합행정. 기관끼리 업무를 협조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경우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쓰라는 게 나왔었고요. 이것과 연계돼서 융합행정이라는 개념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참 뭐 융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써라 그랬죠. 뭐 회사 조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관리 시스템이 다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행정 업무, 당연히 행정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행정 업무관리 시스템의 구성, 운영 방식, 다른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서 쓰라는 게 있었고요. 자, 관인, 그 인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1회에도 나왔었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도 당연히 행정협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면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인의 등록과 재등록에 대해서 써라 라고 나왔고요. 자, 4회에는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이 있는데, 자, 민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정 민원 중에서 사전에 청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쓰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사전심사 청구 등을 설명하고 사전 청구 대상 민원에 대한 대상, 안내 처리 기간에 대해서 써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법을 보면 좀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개념, 그다음에 운영의 개념 요소,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협업 촉진, 현업과제 등록,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원칙, 정보보호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나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규정, 나중에 3단 법률로 보실 부분,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그 법과 명으로 보실 부분, 이 두 가지의 전형적인 거기에 있는 요 두 가지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온 게 4회였습니다. 자, 그럼 5회 넘어가 보겠습니다. 5회는 어떤 것이 나왔냐면 일반 민원에 대해서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쓰고 처리 기간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일반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장하는 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연장하는지에 대해서 써라라는 게 나왔었고요. 행정협업. 자, 이제 지금 감이 잡히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구나. 행정협업. 자기들끼리 하는 행정청끼리 하는 협업에 책임관이 있고 시스템과 조직, 행정기관장의 임무, 어떤 각 제도에 대해서
써라라는 게 나왔고요. 자, 국민 제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인쇄는 해왔고요. 국민 제한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제출 접수 절차,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행정청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행정사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서식을 제정 방법과 서식의 설계 일반 원칙에 대해서 쓰라는 게 나왔던 겁니다.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민원과 중복민원, 이제 나오죠. 민원에 대해서만 나오다가 반복민원, 중복민원, 그거에 대한 개념, 종결 처리 절차, 판단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쓰고, 민원 처리 예외,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5가지 예만 들어라. 모두 다 법에 있습니다. 이제는 좀 감이 조금 6회까지 오니까 잡히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물음 2에서는 결제받은 문서라는 것이 나왔고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가장 시행 규칙에서 수정에 대해서 써라고 나왔고요. 같은 법률 규정과 규칙에 있어서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써라라고 나왔습니다. 모두 다 규정과 시행 규칙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회의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고요. 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영상회의, 흔히 얘기하시는 줌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떴었던 게 6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의 의의, 영상회의로 할 수 있는 가능한 회의와 사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7회 때는요, 민원 편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민원 문서 이송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요. 민원 편의에 대해서는 신청서, 구비서류 원칙,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사항에 대한 얘기를 쓰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민원 제기를 대신 받는다 그러면 대행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원 문서의 이송인데 그 내부에서 절차 방법에 대해서 쓰라 그런 건데 이것도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자 이미지 관인 또 나왔죠. 도장이라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이미지에 대한 거죠. 6회 때는 영상 회의가 나왔고요. 그렇죠? 행정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분석과와 서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써라라는 게 나왔었고요. 문서라는 게 또 나왔죠. 작성 시 용어, 글자, 숫자, 연호, 날짜, 시간 등 표시 기준, 그리고 문서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정확하게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문제일수록 유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네 번째는 정책 실명제라는 게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개념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할 때 기관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주요 또 정책에 대한 게 계속 나왔죠. 기록과 관리 사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8회, 9회 남았는데요. 또 문서 나와 있죠. 효력 발생 시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입법주의에 대해서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카테고리, 이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핵심 단어에 대한 그 효과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령을 하면서 이렇게 제껴드리겠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거 10회까지는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걸 좀 제껴 나가면서 문서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만 그 하위 카테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 공고문서를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 아까 문서 효력 발생 시기 아니라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지식행정, 의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온나라 지식, GKMC, 개념 주요 기능. 이게 뭐 별거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때는 다 예상이 됐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업무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념, 종류, 작성 효과, 활용 효과. 사실은 지금 보시기 어렵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 민원. 많이 학원가에서 강조됐던 거기 때문에 막상 공부하시고 나면은 어렵지 않게 개념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 나왔었던 9회 문제는 법정 민원의 개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런 것들이 다
강조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의 절차 뭐 한 번 정도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 후견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과 직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다 예상됐었던 문제고요. 또 문서가 나왔죠. 문서의 시행인데 관인과 서명, 표시 생략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영상회의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요 가능회의 유형, 요거는 반복이 됐네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리사장, 소장의 조치사항과 사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라.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라는, 자, 그 행정청 내부에서도 업무 인수인계 하겠죠. 그때 절차, 인수인계에서 작성 내용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 자체가 1회부터 9회까지 사무관리론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사무관리론이 방향이 안 잡힌다 그러셨는데 다시 한번 하면요.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죄송합니다. 청 내부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규정을 알자라는 거 하고요. 민원이 제기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출은 완료를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냥 내용을 다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게 좀 보기가 힘드시니까 요거 제가 손글씨 쓴 거 앞뒤 그냥 양면으로 인쇄하셔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목차, 그래서 기본서의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금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을 다 쓸 수가 있을지를 한번 보고요. 세 번째부터는 법령집을 가져와 가지고 이 법령집만으로도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기출 자꾸 눈에서 보시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래 좋아요나 하나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